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경우로 빠짐없이 중복되게 세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좀 필요해요. 자, 먼저 시행. 자, 시행이라는 단어는 주사위, 동전, 혹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던지거나 아니면 뭔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자, 그런 애들을 같은 조건 아래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 이 주사위 자체를 계속 여러 번 던지겠죠? 던졌다, 던졌다, 던졌다. 그때 동전도 던져갖고 뭔가 관찰이 될 거야.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지게 되면 한 번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위의 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육면체상에서 우리가 위쪽에서 보이는 눈의 값을 얘기하자는 거죠. 1, 2, 3, 4, 5, 6에서. 자, 그러면 이런 던졌을 때에 대해서 나오는 녀석들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밑에처럼.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란 거예요. 자, 저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바로 집합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집합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들도 갖고 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 2, 3, 4, 5, 6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 표본 공간상에서 사건이란 게 있을 거야. 자, 뭔가가 우리 반복적인 형태들을 우리 이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얘가 뭐 시행이라고 할게요. 시행.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은 그 속에서 내가 가져오는 녀석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시행을 해갖고 여기 전체죠. 이쪽에 대한 전체의 값들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뭐 흔히 얘기하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정말 표본에 대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들어간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뽑아주겠다는 거야. 뽑아줬어. 어떠한 내가 원하는 상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홀수의 집합들.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집합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 경우죠. 자, 그래서 뭐 요것들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자면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적을 수 있겠죠. 얘는 홀수니까 1, 3, 5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1, 3, 5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 부르자? 경우의 수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사건은 위에 있는 녀석이었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빠짐없고 중복되지 않게, 이미 집합은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세는 가지수예요. 즉 얘랑 똑같은 말이 뭐겠다? 사건이란 이제 집합에 있을 텐데 얘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구했죠? 1, 3, 5라고. 그래서 몇 개? 3개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항상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세기가 좀 어려워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옷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옷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할 때 있어갖고 좀 책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옷이나 뭐 책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한다 치면, 아니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옷으로 한번 해볼게요. 옷이 낫겠네요. 자, 그래서 옷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본다 치면, 자, 여기 서랍장이 있다 칠게요. 서랍장이 이렇게 있어. 네, 서랍장입니다. 서랍장. 자, 우리 서랍장을 좀 열어갖고 이 서랍장들에 대한 안에 있는 값들을 좀 정리할 거야. 자, 위에는 뭐 여기는 뭐 윗도리, 상의, 여기는 하의, 속옷.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안에 값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이 값들 자체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상의만 집어넣을 거야. 뭐 상의가 4가지라고 볼게요. 4가지. 우리 하의 집어넣을 거야. 얘가 3가지야. 속옷 집어넣었어. 2가지야. 둘 중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정리가 돼 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상의를 입는 거랑 우리가 옷을 입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여기 전체 옷에 대해서 정리한 경우의 수를 보자면 총 몇 가지야?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냥 옷에 대해서 보자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라고 해서 총 9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 주는 거죠. 그게 뭐겠어? 바로 9가지 총 나와갖고 얘네들을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 부르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녀석들을 합의 법칙이라 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입을 수 있는 가지수. 자, 그러면 얘가 상의가 있어. 상의를 네 가지들 중에 하나를 입겠죠? 위에. 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윗도리를 입었을 거야. 그리고 하의도 입었을 거고 속옷도 입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네 가지를 입은 상태에서 곱하기 이제 세 가지를 입을 건데, 자, 이거를 이 중에서 하나를 얘기할게요. 자, 뭐 얘가 A, B, C, D라고 하고요. 밑에 거를 1, 2, 3으로 하죠. 예, 하이 들어있는 1, 2, 3. 그리고 밑에를 세모, 네모, 별표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그들 중에서 하나를 좀 정해보자는 거야. A를 입었어. 그냥 상의 하나 고정시킬 거야. 자, 그러면 하이를 입을 수 있는 게 뭐겠어? 1, 2, 3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속옷을 입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세모, 네모, 별표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밑에도 또 똑같이 나오겠죠? 세모, 네모, 별표다. 마찬가지로 또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세모, 네모, 별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의 하나짜리에서 몇 가지가 지금 나온 거야? 총 9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어이구, 속옷이 세 가지가 됐네요. 자, 일단 뭐 세 가지로 해놓고 할게요. 세 가지. 자, 아니다, 이거 두 가지로 줄일게요. 자, 두 가지로 좀 줄여갖고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봐서 보자면 총 몇 가지가 나와?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값 자체가 총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이 몇 번 있어? B에서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C에서도 있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6가지짜리들이 3개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는 18가지라고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이죠. 하지만 얘는 뭐야? 상황이 비슷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1, 2, 3이 나오고 뒤에 똑같이 계속 나올 거야. C에서도 마찬가지로 1, 2, 3이 나올 거고 뒤에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상황 자체가 비슷하죠.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뭐다? 우리는 6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서 18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고배 법칙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입니다. 자, 계속해서 뭐 예시를 들어볼 건데, 자, 아직 좀만 더 경우의 수부터 잠깐 먼저 더 보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먼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거야. 자, 서로 다른 이번 두 개의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동시에 지금 던지다 할게요. 동시에 던짐.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건데 두 눈. 자, 저는 첫 번째 거를 던져서 x라고 할 거고 두 번째 걸 던져서 y라고 할게요. 나온 눈, 나온 눈. 자, 그럼 두 개를 던져서 x 플러스 y가 얘가 뭐 3이 되는 값을 찾아달라 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순서상으로 좀 써볼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값에선 1 나왔고 두 번째 값에선 2. 자, 첫 번째 값에서 2 나왔고 두 번째 값에서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몇 가지다? 얘네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두 눈의 이제 곱에 대해서 x 곱하기 y를 했더니만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고 싶대요. 5의 배수. 자, 그럼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값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네가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냥 x 곱하기 y라는 값이 5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x 곱하기 y가 10이라는 값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뭐 값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이거 곱이라 하지 말고 곱을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얘가 1과 5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와 1이죠. 이거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값 x, y라는 값이 2와 5가 있겠고요. 5와 2 또 두 가지가 생기겠죠. 자, 마찬가지로 x, y가 자, 만약에 15가 되는 녀석도 볼게요. x 곱하기 y가 15.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x 곱하기 y가 20.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25, x 곱하기 y가 30,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35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두 개씩 나올 거야. 얘는 뭐 3 곱하기 5랑 그 다음에 5 곱하기 3이랑 두 개 나올 거고요. 얘도 x 곱하기 5가 4 곱하기 5랑 5 곱하기 4다. 자,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x와 y가 얘는 하나짜리 5 곱하기 5 하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거 x랑 y라는 값은 5 곱하기 6이랑 5다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얘 빼고요. 얘는 7 나오죠. 그래서 몇 개 나오겠어? 얘 두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10가지 나오고, 얘 하나짜리에서 총 11가지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복 없이 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얘네 기반 자체는 뭐에 있냐면 바로 중학교 때 배운 우리가 수영도 아까 제가 그린 것들이 있죠. 가지수들 딱 해갖고 얘가 1에서 뭐 2와 3 나올 거고요. 얘가 뭐 4 나오고 5 나와요 해갖고 우리가 그림 그리는 형태들이 있었죠. 그런 수영도로부터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빠르게 하는 녀석들이 뒤에서 배울 순열과 조합 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는 경우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게 이 경우의 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건들 자체를 나눠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곱의 법칙은 그게 또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걔네들을 곱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문제 계속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예 합의 법칙에 대해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 얘도 집합이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집합이잖아요, 집합. 그래서 얘네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했어. 얘네 원소의 개수죠. 즉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을 NA다가 M이고요.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NB다라고 해서 얘가 N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겠어? A 교집합 B라는 값이 공집합이다라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또는, 자, 또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죠. 합집합에 대한 녀석을 했을 때는, 자, 공집합이다 보니까 얘네들 값을 그냥 더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얘를 n 플러스 n이다 더해서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 하겠다. 자, 마찬가지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죠.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에 대한 녀석이 있을 거야. 걔가 L가지래요. 그때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했으니까 사건 A 또는 B라고 하는 녀석은 NA에다가 더하기 NB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A 교집합 B라 보자는 거야. 즉 뭐겠다? N 플러스 N과 마이너스 L 값이다 라고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값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또 구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게 경우의 수였으니까. 근데 얘네가 그런 체계를 어떻게 잡아볼까에 대해서 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으로 두 개를 보자는 거야. 지금 합의 법칙이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에 대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런 상황 볼 거야. 자, 얘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짐. 자, 그랬을 때 이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얘는 또는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두 개 문제 먼저 풀자는 거야. 두 개 문제. 어떻게 하자? 3이 나오는 거 풀고 5가 나오는 거 풀자. 두 문제 푼다는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3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눈의 수의 합이
5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눈의 수합이 3이 나올 거 다 적으면 되죠. 1과 2를 더해서가 3이겠고요. 그 다음에 2와 1을 더해서가 3이겠다. 두 가지 나오죠. 자, 2번. 자, 눈의 수합이 5죠. 1과 4, 그 다음에 2와 3, 그 다음에 3과 2, 그 다음에 4와 1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총 4가지야. 그래서 얘네 뭐 하면 돼? 두 개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상황 자체가.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랑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자, 우리가 뭐 저녁밥을 먹는 경우랑 저녁밥을 먹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죠. 완전 다른 상황인 거야. 그날에 있을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얘도 그래요.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동시에 한 큐에 늘어날 수 없어요. 왜? 주사위 두 개는 한 번밖에 못 던지니까. 던지는 그런 하나의 상황들에 대한 걸 얘기한 거죠. 만약 던졌어. 주사위 던졌어. 주사위 던졌는데 딱 떨어져 갖고 우리가 눈을 딱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얘네 딱 하나란 거죠. 1, 2. 1, 2. 딱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다시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2 플러스 4다 라고 해서 2 플러스 4다 라고 해서 얘는 총 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4다 라고 해서 6개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얘가 1이다 2일이다 라고 해서 서로의 값이 이제 바뀌죠. 바뀌는데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린 주사위 두 개를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구분이 되고 있죠. 하나랑 하나.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얘가 1과 2, 첫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 두 번째에서 나온 거랑 첫 번째 나온 거랑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녀석들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 그럼 뭔가 우리가 경우의 수를 했을 때는 차이점이 있는가 혹은 차이점이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나중에도 그걸 이용해서 차이점을 구분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그 1부터 12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자, 1부터 12까지의 우리가 자연수들 중에서 보도록 하죠.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3의 배수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는 녀석에 대한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2까지의 값이 있는데 3의 배수가 있고 4의 배수가 있어. 자,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첫 번째 3의 배수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하면 얘가 3, 6, 9, 10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자, 4의 배수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친구죠. 4의 배수를 보자면 얘는 4, 8, 10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얘는 중복되는 녀석이 생겨버리겠죠. 중복되는 녀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총 몇 개다? NA라고 하는 녀석은 총 4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NB다라고 하는 녀석은 3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중복이 되는 녀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다라고 해서 또는이지만 배수의 집합이다 보니까 중복이 하나 생기죠. 교집합함보다 얘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최종적으로 또는에 대한 값이다 보니까 A 합집합 B로서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얘는 NA와 더하기 NB의 값을 더하고 마이너스 n에다가 a 교집합 b의 값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4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총 7개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6가지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겹치고 겹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했을 때 그 원소가 얘네는 뭐 따로따로 구했을 때 그 원소가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황들을 좀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상황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3의 배수라는 거랑 물론 또는 우리가 이미 구분 지어 놓은 상태긴 하지만 4의 배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건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할해서 셀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난 이렇게를 분할해서 셀 거고, 그 다음에 난 또 이렇게를 분할해서 또 셀 거고, 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세 가지 파트로 할 거야. 자, 그래서 걔네가 뭐 A개, B개, C개가 나왔어. 그때 이렇게 빠짐없이, 이거 중복이 하나도 되는 게 아니죠. 그때를 했을 때는 더해서 하자. 자, 근데 우리가 세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세는 방식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셌는데 난 이렇게 셌어. 자,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셌어. 겹쳤죠. 그 다음 사람이 또 얘는 안 겹치게 이렇게 셌어. 자, 이렇게 세버렸을 때는 겹치는 파트에 대한 개수를 좀 조심하자는 거죠. 여기 뭐 A개, B개, C개, 이쪽을 D개라고 했을 때 A랑 더하기 B랑 더하기 C를 하고 D를 좀 빼주자. 왜냐면 두 번 더 했으니까 이 부분이 A 더할 때도 포함이 됐을 거고 B를 더할 때도 포함이 됐을 거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제거를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어떤 큰 덩어리진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셀 건데 내가 어떤 그 규칙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세줄 건데 그 규칙들이 만약에 겹치게 됐을 땐 빼주고 그 규칙들이 겹치지 않았을 땐 그냥 더해주자가 그냥 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이 합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갖고 모든 문제들을 세게 될 거예요. 그냥 사건의 경우를 내가 어떻게 셀 것인지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을 따로따로 세는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돼요.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이 각각에 대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될 거냐면 동전 두 개를 동전 한 개로 할게요.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던졌을 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앞면과 뒷면이 나올 거예요. 앞면과 뒷면. 하지만 이때 앞면이 나왔을 때 하나를 한정하자는 거야. 한정을 해보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 뒤에가 동전이 주사위가 나오다 보니까 1, 2, 3, 4, 5, 6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뒷면도 1, 2, 3, 4, 5,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값들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얘는 6가지들이 앞면에서 나왔고 6가지들이 또 뒷면에서 나왔어. 우린 얘가 6가지와 6가지라서 이 상황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얘를 원래 6 플러스 6이라 쓸 건데 이런 말을 어떻게 써? 6 곱하기 2라 쓰죠. 앞에 있는 앞에 상황이 두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6개짜리들이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6 곱하기 2로서 즉 고배 법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건 A라 일어나는 경우가 M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근데 이 각각마다 뭐 6개씩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두 개를 곱하겠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겠다. 그냥 상황이 좀 비슷했을 때 셀 때 6가지, 다음 거도 6가지야. 반드시 6가지겠죠. 그럼 6가지가 두 개가 되겠다라고 해서 6 곱하기 2로서 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동시에 뭐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집을 갈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집. 자, 집을 갈 때인데 집에서 중간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학교 라고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네가 집을 가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는 경우 두 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건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줄여놓은 겁니다. 자, 얘가 A와 B와 C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 Q 라는 값으로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네가 A라고 나는 항상 선호하는 길이 있어. A를 갔어. 근데 학교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A에서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P도 가겠고 Q도 가겠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B에서도 만약에 일어나면 그게 또 P로 가겠고 Q로 가겠다. C에서도 P로 가고 Q로 가겠다. 자, 계속 뭐겠어? A라는 경우랑 B라는 경우랑 C라는 경우마다 둘 각각의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앞에 거가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곱해서 6가지다 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얘네들 자체가 뭐야? 그 형태가 좀 비슷하죠. 그 형태가 비슷한 녀석들이 했을 때 우리 얘를 곱의 법칙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이런 표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얘네가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곱의 법칙이건 합의 법칙이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상황을 먼저 나누고 그 상황별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자, 또 다른 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자, 음식. 반찬을 또 고를 때고요. 반찬 가짓수가 총 7가지가 있대요. 7개의 반찬이 있고요. 밥도 고를 수 있어. 밥은 뭐 2가지래요. 뭐 얘는 뭐 현미랑 흑미 이렇게 2개로 할게요. 자, 국이 있대요. 국도 뭐 4가지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마다 뭐겠어? 7가지들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정했을 거야. 어떤 반찬은 한 개 정했어. 여기 하나를 구해야 된다 치면 반찬은 7가지들 중에 하나를 정했을 거야. 그리고 밥도 2가지 중 하나 정했을 거야. 근데 이 반찬을 1번을 골랐을 때, 뭐 얘가 1번을 골랐을 때 현미랑 흑미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1번을 구했을 때 현미랑 흑미 둘 다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2, 3, 4, 5, 6, 7까지 갈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56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 자체가 좀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은 이제 아이스크림 상에서도 그래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얘를 맛을 좀 정할게요. 바닐라 맛, 뭐 초코 맛, 그리고 민트 맛, 이렇게 뭐 3가지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고를 수 있는 게 뭐 토핑 고를 수 있다 할게요. 토핑은 뭐 피스타치오, 그리고 뭐 아몬드, 이렇게 볼게요. 아몬드, 그리고 사과. 자, 생뚱맞지만 사과.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만날 수 있는 가짓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얘는 총 3가지야. 근데 내가 바닐라를 골랐을 때 피스타치오 올릴 수 있고 아몬드 올릴 수 있고 사과 올릴 수 있죠. 자, 초코를 내가 골랐어. 초코만 아이스크림 고르고 그 위에 토핑에다가 피스타치오, 아몬드, 사과 하나씩 경우들이 막 나오겠죠. 민트도 마찬가지야. 피스타치오, 아몬드, 사과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경우를 3 곱하기 3해서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주로 얘네가 뭐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뭐 보자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건의 형태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형태가 비슷했을 때 얘네들을 곱의 법칙을 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개는 이제 또 대표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자,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냐면요. 어떤 뭐 10이라는 값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입니다. 일단 공식부터 좀 얘기하자면, 자, 앞에 거에 대한 양의 약수의 개수랑 3에 대한 양의 약수의 개수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위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썼어요. 요거에서 위에 지수랑 지수다 라고 해서 2개들 중에 1개를 더해줬고요. 곱하기 1개들 중에 1개 더 더해갖고 총 개수가 3 곱하기 2라서 6가지야 라는 식으로 이제 썼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어쨌든 2개 12라고 하는 것에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2의 약수의 개수, 2의 제곱이죠. 제곱의 약수의 개수랑 이때마다 각각의 3의 약수도 나오겠죠.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2개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그 취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네가 지금 써질 때 있어서 약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에 대해서 얘네들 약수를 보자면 1 곱하기 10이다.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1도 약수죠. 2 곱하기 6이다. 앞에 거 약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다. 앞에 거 약수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다. 앞에 거 약수입니다. 그리고 6 곱하기 2다. 약수죠. 12 곱하기 1이다. 약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게 약수에 대한 녀석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셀 때 있어서 어떻게 셀 수 있냐면 다 써지는 게 그런 형태들이죠. 몇 승량, 곱에 의해서 써지다 보니까 그 값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그럼 얘가 처음부터 뭐 적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가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다. 저 앞에 있는 값만 쓰자면요. 두 번째 거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이죠. 자, 그 다음 3의 앞에 거는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이겠고요. 두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이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곱에 의해서 우리가 좀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얘네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에 대한 녀석들이죠. 앞에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요. 좀 이쁘게 좀 정리하자면, 자, 2의 0승일 때가 뭐 나와요? 두 가지죠. 3의 0승과 3의 1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2의 1승일 때 뭐가 나올 거냐면요. 얘도 3의 0승과 3의 1승이 나오고요. 2의 2승일 때도 마찬가지로 3의 0승과 3의 1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각각의 경우들마다 뭐 하겠다? 두 개씩 나오겠다. 근데 여기다 이제 1을 더하는 이유는 자, 지수라고 하는 게 최대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뭐도 포함할 거야? 0이라는 지수도 포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짜리에다가 0이라는 녀석을 포함할 수 있는 1을 하나 더 더해주고 곱하기 1이라는 녀석. 자, 얘는 1까지지. 근데 0을 포함해야 되니까 1을 더해갖고 얘네를 곱하는 게 바로 우리는 약수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나오죠? 두 개씩 0승일 때 1승일 때 2승일 때 다 두 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의 값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이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1부터 10까지에 적힌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까지에 적힌 자연수 중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3의 배수와 또는 5의 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수를 구하자라고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뭐겠어? 얘는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저도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자, 3의 배수라고 하면 얘는 집합으로 표현해서 3, 6, 9 볼 수 있을 거야. 자, 5의 배수는 5와 10이에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얘네들 두 개가 값이 전혀 겹치는 게 없죠? 그럼 뭐 하자? 그냥 합의 법칙 써서 3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5가지예요. 3개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자,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할게요. 3의 배수. 자, 또 생각해 보는 거야. 2, 4, 6, 8,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있는 값 3, 6, 9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자, 뒤에도 3개가 있어. 근데 일단 무작정 더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보니까 뭐가 겹쳐요? 겹치는 게 6이 하나 있죠. 아, 교집합이 하나 있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총 7가지가 되겠어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세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겹치는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중 하나가 다항식에 대해서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좀 셀 때 조심하자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얘가 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뒤에 값을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앞에 게 2개가 있고요. 뒤에 게 4개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얘를 ax와 더하기 ay와 더하기 az와 더하기 ak로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bx와 by, bz, bk예요. 자, 상황별로 어떻게 나왔어? A라는 상황에 x, y, z, k가 나왔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상황에 x, y, z, k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상황별로 뭐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항의 개수를 어떻게 바로 셀 수 있어? 우리는 얘를 2 곱하기 4개다 해서 8개가 나오겠다라고 셀 수 있겠죠. 얘가 곱의 법칙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자면, 자, 등산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등산로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가 줄 건데, 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로 볼게요. A에서부터 B로 갈 거예요. 총 저는 얘를 하나, 둘, 셋, 4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을 중복할 수 있을 때 볼게요. 자, 길을 중복할 수 있을 때는 위에 올라가는 경우. 자, B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다시 B로 가는 경우죠. 자, 그럼 몇 개를 쓸 수 있어? 이때는 나는 4개 곱하기 4개가 될 거야. 왜? 내가 만약에 일로 하나 결정해 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나머지 또 내려갈 수 있는 게 이 하나의 상황에서 4개가 나오겠죠.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상황별로 똑같이 나오겠죠. 첫 번째 하나를 결정했을 때 4개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 걸 올라갔을 때도 4개가 있고, 세 번째 걸 올라갔을 때 4개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위로 맨 마지막 걸 결정했을 때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4 곱하기 4가 돼요. 네, 하지만 중복을 허용 안 했을 때, 저기 중복 5라고 쓸게요. 중복 5.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내가 B에서 갔다가 A 갔다가 B로 갈 건데, 자, 이때는 올라가는 건 4개가 맞아. 하지만 내가 내려올 수는 없겠죠. 같은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서 3개만큼이 되겠다. 자, 이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하나 올라갔으면 내가 쓸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공간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들 중 하나가,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체를 조금만 좀 올려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100원짜리랑 100원, 그 다음에 50원, 그리고 10원짜리에 이제 세 종류의 동전이 있어요. 동전.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한 개씩 써갖고 최소한 이제 한 개씩 써야 돼요. 적어도 한 개씩 써서 적어도 한 개씩 사용해서 총 한 450원을 좀 지불해 보도록. 450원 말고 500으로 하죠. 자, 520원을 지불해야 돼요. 자, 그때 동전은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대신에 사용하는 동전은 15개 이하로 합시다. 사용하는 동전은 15개 이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를 갖고 이제 뭐 할 거냐면 10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해갖고 총 몇 개인지에 따라서요. 자, 왜냐면 적어도 이제 하나씩 뭐 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100원짜리가 총 5개가 될 수는 없을 거야. 왜? 100원짜리 5개면 50원짜리 한 개도 못 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첫 번째 100원짜리가 한 개, 두 번째 100원짜리가 2개. 우리가 큰 거부터 정하는 거죠. 세 번째 100원짜리가 3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 100원짜리가 4개인 경우까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420원을 맞춰줘야 될 거야. 420원. 자, 그럼 내가 420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얘가 총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는 거죠. 50원짜리로 나머지를 좀 생각해 볼고, 50원짜리를 나머지 8개 쓸 수 있겠죠. 8개. 자, 순서상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자, 50원짜리를
8개를 쓰면 8, 5, 40이죠. 나머지 2개가 나올 거야. 20원. 자, 또 줄이고 나면 몇 개씩 늘어나겠어? 50원짜리가 하나 빠진 거니까 10원짜리가 5개만큼 늘어나겠죠? 5개만큼. 자, 5개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350원만큼을 썼고 5개니까 7개가 되겠죠? 자, 또 줄였어. 6개와 12개다. 또 5개와 17개야. 하지만 우리 이거 동전은 15개 이하로 사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3개까지밖에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가지.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2개를 보도록 하죠. 자, 2개짜리니까 맞춰야 될 돈이 320원을 맞춰줘야 돼. 자, 그럼 먼저 500원, 50원짜리로 쫙 채우는 거야. 자, 50원짜리 채워볼게요. 그럼 6개부터 시작하겠죠. 6개와 2개. 자, 하나 또 줄였어. 6개와 7개. 자, 4개와 12개까지겠죠. 그 다음 3개랑 17개일 텐데 얘는 없어지겠죠. 왜? 얘가 17, 15개 이하 쓰기로 했죠. 얘도 마찬가지 3가지죠. 자, 100원짜리 이번에도 3개짜리입니다. 300원을 먼저 지불했고요. 그럼 220원만 지불하면 돼요. 자, 그럼 얘가 50원짜리가 4개 해서 200원을 채우겠죠. 그래서 2와 그 다음에 3개짜리와 7개, 2개짜리와 12개까지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자, 100원짜리가 이번엔 4개예요. 그럼 얘가 400원이 돼 있으니까 총 12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 2개와 2개입니다. 자, 1개와 7개가 되겠고요. 자, 더 이상 줄 수 없죠. 2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좀 비대칭 형태, 대칭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세는 방법밖에 될 수 없습니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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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다라고 해서 9가지, 총 11가지 해서 11가지의 개수가 나오겠어가 바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는 가지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상황별로 좀 나눠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문제들 중 하나인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떠한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좀 나눠줄 거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 나눠질 수 있게, 여기 나눠질 수 있겠고, 여기를 뭐 반쪽에 보도록 하죠. 반. 자, 그랬을 때 얘가 A와 B와 C와 D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총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4가지 색깔. 4가지 색깔. 자, 색칠하고 했을 때 인접하는 영역 길이는 겹치지 않게 할 거야. 인접하는 색은 중복되지 않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 영역 이제 어떤 거를 잡아줄지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근데 얘가 가장 많이 겹쳐있는 친구를 먼저 찾는 거예요. 많이 겹쳐있는 친구. 왜? 얘가 영향을 주니까. 만약에 A를 칠했어. 얘는 B에만 영향을 줘요. 하지만 B랑 A랑 C랑은 같을 수도 있겠고 A랑 D랑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하지만 저는 가운데 거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한번 해볼게요. 왜? 얘가 가장 많이 다 겹쳐 있으니까 모두에게 영향 주죠. B가. 그래서 B를 먼저 결정할 거야. 자, B는 총 색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죠. 자, 그 다음에 A를 볼게요. A는 B에서 칠하고 남은 나머지들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 3가지죠. 마찬가지로 C랑 C는 B에서 칠한 나머지 3가지들만 칠할 수 있을 거야. 왜? A랑 겹치지 않으니까 2가지가 아니에요. 자, D는 얘네들 인접해 있는 B, C와 겹쳐져 있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저 2가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 상황들마다가 다 되니까 이걸 곱의 법칙으로 쓰자. 그래서 얘는 72가지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좀 다르게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A부터 지금 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얘를 2가지로 상황을 나눠서 해야 돼요. 지금은 최대한 많이 겹친 상황으로 한 거죠. 근데 얘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 자, A부터 먼저 칠하고 싶어. 그럼 A가 몇 가지겠어? 4가지야. 그 다음에 B를 칠할 거야. B는 그냥 3가지일 거야. 왜? A가 4가지들 중에서 하나가 칠해졌을 거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칠하자 라고 해서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A랑 C는
어떻게 볼 것인가? A랑 D는 혹은 자, 둘 중에 하나 잡았어. 자, A랑 C랑 생각해 볼게. C. 얘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나눠져 여기서는. 같은 경우, 다름. 두 가지로 나눠줘요. 자, 만약에 같았어.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죠. 어차피 칠해지는 게 한 가지밖에 안 칠해질 거야. 한 가지. 왜? A가 칠해진 거 그대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D는 뭐만 생각하면 돼? D. 이 상황에서 D는 B와 BC 근처에 주변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이미 칠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자, A와 분명히 C가 달라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 생각하면 돼? A와 B 두 개를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개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 그럼 뭐밖에 없겠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D를 볼게요. 자, D는 마찬가지로 B와 C에서 칠해진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야. 근데 총 네 가지 색깔들 중에서 두 개가 이미 칠해졌기 때문에 D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얘는 4개 곱하기 그 다음에 3개 곱하기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 이 상황에서만 뭐다? 1 플러스 2 합의 법칙이 쓰이고요. 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왔죠. 곱하기 2가 됩니다. 즉 다시 써지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다라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72의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값을 이제 따로 구해갖고 우리가 세는 방식마다 차이가 조금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근데 뭐 한 거야? 여기 안에가 A와 B는 그대로 우리가 셌어. 세는 거 그대로 해서. 근데 혹시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가지수들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세게 된 거죠. 나머지는 또 똑같기 때문에 곱의 법칙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한 형태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저랑 같이 이제 문제 더 풀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항상 기본적인 것들 중 하나인 수용도를 잠깐 볼 거예요. 수용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거야. 1과 2와 3이다 라고 했어. 이런 세 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각 상자마다 한 개씩 공을 임의로 넣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상자에다 지금 넣을 거야. 상자에다가 이런 상자 속에다가 넣어줄 거야. 근데 상자가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 속에다가 지금 집어 넣을 건데 얘들 넣는 가짓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집어 넣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1 넣었어. 그럼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게 2와 3이겠죠? 맨 마지막은 당연히 3과 2가 될 겁니다. 자, 이가 수용도죠. 직접 다 세보겠다는 거예요. 얘 두 번째 것도 1과 3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2와 3이죠. 3과 1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자, 3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과 2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2와 1이다가 돼요. 자, 얘가 바로 수용도로 그려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다 보면 뭐야? 얘가 두 개야. 두 개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 전체에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를 3 곱하기 2다 쓸 수 있겠죠.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수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개는 우리 경우수를 다 세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 수용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지금은 좀 수용도를 좀 그려가시면서 우리 얘네들 이 구조적인 것들을 좀 익히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용도 좀 부족하다면 몇 가지 정도는 직접 다 노가다를 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00가지, 200가지가 있는데 다 셀 필요는 없잖아. 한 40가지 정도 세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미리 한번 해두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열에 대한 녀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